여성의 복부 지방흡입에 대해서는 이미 영상을 올려두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보시려나 걱정을 했지만 그래도 제법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도움이 됐다고 칭찬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도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람을 좀 느끼고 있고요. 서로에게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남성 복부 지방흡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좀 소극적이었죠. 남성분들이 이런 시술에 대해서 뭐 겁내기도 하지만 좀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스스로 잘 알아보시고 방문해서 이렇게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인이나 지인들한테 이제 억지로 끌려오셔서 상담하시고 수술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알아보셔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간혹 어떤 경우는 남편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부인하고는 설득을 해서 같은 날 방문해서 두 분이 같이 동시에 수술하시고 끝나고 저녁 때 이제 같이 귀가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런 분들 보면 굉장히 보기가 좋죠. 지방흡입은 남성분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는 여성분들보다도 좀 더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지방이 과다해서 고민하는 분들은 선입관을 좀 버리시고 용기를 내서 수술을 받으시면 굉장히 좋은 변화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남성분들은 복부가 일단 제일 많은 이제 요구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여유증이 좀 많죠. 이 여유증에 대해서는 제가 직전에 영상을 좀 올려드렸고요. 최근에는 그 스키니 등의 어떤 이런 타이트한 옷이 또 유행하다 보니까 허벅지나 엉덩이 수술을 또 문의하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제가 최근 3, 4년 동안 시술한 남자 허벅지 지방흡입이 그 이전에 10여 년 동안 한 것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남성의 경우도 수술의 횟수도 증가하지만 그 범위도 굉장히 좀 다양해지는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남성의 수술이 여성의 경우보다 좀 더 힘들기는 하죠. 저희가 이제 수술을 할 때 자세를 잡기 위해서 잠자는 상태에서 수술하니까 저희가 자세를 잡기 위해서 이제 이리저리 이제 몸을 좀 바꿀 때 남성분들은 아무래도 사이즈가 크고 체중도 좀 많으니까 저희가 몸을 좀 다루는데 약간 좀 어려움이 있게 되겠고요. 지방층 자체도 여성에 비해서는 같은 부위라도 좀 더 단단한 성향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이제 우리가 지방흡입은 전신 마취가 아니고 부분 마취 플러스 수면화의 수술을 하는데, 이 잠자는데 좀 남성분들이 움직이는 분들이 간혹 있죠. 잠꼬대처럼 수면 중에는 말도 하시고 약간씩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고정을 하면서 시술을 하게 되는데, 남성분들이 힘이 세니까 움직이는 분들은 저희가 고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죠. 특히 좀 잠꼬대가 좀 심하시거나 아니면 술이 센 분들은 이 수면이 좀 잘 안 돼서 수술이 계속 지연되거나 뭐 중간에 이렇게 그럴 수도 있고, 위험하게 수술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간혹 아주 드물게는 수면 유도가 너무 안 되거나 움직임이 너무 많아서 수술을 중단하고 나중에 전신 마취하에 지방흡입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고려를 해보기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남성분들은 수술 시간도 조금 그렇고 난이도도 좀 어려워지니까 비용도 조금 더 증가될 수도 있고요. 수술하고 나서 그 회복 정도는 물론 여성과 비슷하긴 하지만 남성분들이 체력적으로 조금 더 강한 편이라서 그 견디는 능력은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복부 지방흡입 한 다음에 남성분들은 병원에 잠깐 들렀다가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바로 수술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도 하루 정도는 좀 쉬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편이죠. 복부 지방흡입 내용 자체는 여성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 쪽 영상을 좀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방 열심히 줄여놓고 피부 리프팅 작업, 타이트닝 작업을 열심히 해서 피부를 좀 단축시켜서 처짐이나 찌그러짐을 좀 덜하게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여성과 달리 남성에서 조금 체크를 해야 될 점이 있기는 합니다. 이전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복부에 있는 지방은 피부 바로 밑에 있는 피하 지방과 저 복근 안쪽으로 저 깊이에 있는 장기들 사이에 끼어 있는 내장 지방으로 나눌 수가 있죠.
지방이 증가할 때는 보통은 이 내장지방과 피하지방이 같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뭐 일부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지방흡입은 피하지방만 손을 대고 이것의 두께를 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피하지방이 많은 경우만 지방흡입으로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성의 경우는 젊은 여성이나 나이 드신 분도 일반적으로 피하지방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보통의 여성분들 복부지방을 하면 대부분의 경우 굉장히 많은 볼륨의 변화를 만들고 따라서 굉장히 좋아하시죠. 다만 남성의 경우는 피하지방의 증가는 별로 없이 내장지방만 좀 많이 증가되어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특히 이제 중년의 남성분들이 이런 분들이 좀 있으시죠. 복부의 볼륨이 많아 보이고 뿔룩해 보여도 피하지방이 적으면 지방 흡입으로 만들 수 있는 변화가 좀 적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성의 경우는 상담 때 시술하기 전에 이 내장지방과 피하지방의 어떤 게 더 우세한 상태인지를 파악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상세한 상담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장지방이 우세한 경우라도 피하지방이 제법 있다면 지방흡입으로 그만큼의 효과를 볼 수는 있겠죠. 비록 수술하고 나서 납작한 배를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나름대로의 굉장히 큰 볼륨의 감소를 만들 수는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이전에 그 지방흡입의 효과를 미리 판단하는 방법 이런 영상이나 또는 이전에 복부 지방흡입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 방법이 핀치 테스트입니다. 배꼽 주변 등을 피부를 이렇게 꼬집듯이 집어봐서 그 두께를 체크하는 거죠.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분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복부의 위치를 윗배, 아랫배, 뭐 옆구리 쪽을 좀 다 좀 핀치 테스트를 하고 있죠. 이 두께가 제법 두껍게 만져지는 것이 피하지방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본인이 기구도 없이 그냥 혼자 해볼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배꼽 주변에 이게 2cm 두께가 넘어가면 지방흡입으로 이거 1cm 이하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변화를 만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보통 근데 복부 지방흡입을 고려할 정도로 조금 비만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두껍게 만져지기 때문에 더 좋은 변화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또 이 사진을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술 전후를 핀치를 비교한 거죠. 좀 좋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얇아짐이 빙 둘러서 일어난다면 굉장히 많은 볼륨의 변화를 이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남성의 이런 패턴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다른 케이스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 이분은 일반 여성과 비슷한 패턴이죠. 피하지방이 많이 있으시고 또 보이는 것처럼 피부가 조금 처져 있고 아래쪽으로 좀 고여 있는 것이 보이죠. 출산한 여성에서 보통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임신 때 이제 배가 부르면서 피부가 실제로 확장이 되고 나중에 출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유분의 거죽이 아래로 처지면서 찌그러지거나 좀 처지게 되는 거죠. 이분도 그런 어떤 이유였든지 예를 들면 체중이 증가했다가 빠졌던 분이든 이런 이유로 피부의 확장이 많이 됐던 것이 아래쪽으로 처지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방을 가능한 대로 열심히 제거해내고 더불어 피부를 리프팅, 타이트닝 하는 작업을 열심히 해서 피부 면적을 줄여 주어야지 볼륨의 감소와 더불어 피부의 타이트닝이 만들어져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분은 수술 후 사진이 아직 조금 거친 거 보니까 한 달이나 2달 전 이전에 찍은 건데요. 이 정도면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서 시간이 지나면 좀 더 나아지게 되겠습니다. 아직 진행 중인 모양이고요. 완성되면 좀 더 깔끔하고 나은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내장지방이 많은 케이스입니다. 근데 더불어 피하지방도 제법 많아서 지방흡입을 했죠. 그래서 상당히 많이 볼륨이 줄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직 상당히 많은 또 볼륨이 남아있게 되죠. 특히 사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아랫배 쪽은 많이 해결이 된 것에 비해서 윗배 쪽이 좀 많이 남게 되죠. 이 내장지방이 좀 이런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어쨌든 간에
수술 전에 비해서는 볼륨도 많이 줄고 제법 좋은 변화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시술 후에 어떤 나타나는 결과를 예상할 수가 있으니까 좀 잘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 다음에 수술을 하게 되면 나름 만족을 하실 수 있게 되고요. 또 이어서 내장 지방을 열심히 좀 관리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해서 뭐 그런 어떤 지방흡입이 시발점이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어떤 경우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장 지방이 많지만 피하 지방도 많아서 시술을 기꺼이 했는데요. 일부의 경우에는 배가 진짜로 굉장히 많이 부른데도 피하 지방이 굉장히 얇게 잡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 지방흡입을 추천드릴 수는 없죠. 다만 아까 말씀드린 어떤 피부 리프팅의 주 목적을 두거나 또는 수술로 가성비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덕을 봐야 되겠다, 이런 경우는 시술을 할 수는 있게 되겠습니다. 시술자와 환자분이 좀 소통이 잘 돼야 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분은 피하 지방과 더불어 내장 지방도 많았던 분이고요. 이분은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남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본인이 이렇게 저한테 방문하셔서 얘기도 하셨고, 초기에 이제 이분 수술하셨던 분인데 그때는 제가 이제 체중 감량하는 것도 이제 어떤 클리닉으로 운영을 했었던 시절이라서 많이 도와드려서 지방을 많이 감소하고요. 지금 내장 지방도 더불어서 많이 감소돼서 나중에 방문한 다음에 사진을 찍으신 분입니다. 사는 것이 많이 편해진 것도 있겠지만 이분 아마 수명이 몇 년은 증가하셨을 것 같아요. 지방흡입은 단순한 피하 지방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좋은 변화의 동기, 시발점이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케이스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중이나 지방의 증가 없이 체중은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감소되는 경우에 이 옆구리 쪽이 이렇게 보기 싫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부에 탄력이 없어지면서 저 위쪽부터 이제 쭉 쳐져 있어 내려오는 피부 거죽이 이 아래쪽에 이제 고이게 되는 거죠. 저도 이게 나이가 들면서 이제 이런 게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직업적으로나 또 외모에 관심이 좀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신경이 쓰여서 컴플렉스가 돼서 좀 해결하고자 좀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죠. 지방 제거 뭐 가능한 대로 뭐 많지는 않더라도 열심히 해주고,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피부 리프팅 타이트닝을 더 중점적으로 열심히 해줘야 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분도 아직 다 회복된 상태는 아닌데 좋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죠. 자,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 몸을 만들어서 인생샷을 찍는 분들이 좀 있으시죠. 운동을 하면서 지방도 줄이고 근육도 만들었는데 이게 앞쪽 모양이 우리가 이제 흔하게 보이는 어떤 그런 예쁜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죠. 예전에 예를 들어 살이 쪘다가 빠진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뭐 그 피부 처짐 때문에 이제 하는 것처럼 거죽이 이제 한 겹으로 이렇게 평평하지가 않고, 살이 쪘다가 빠진 경우는 이제 이게 찌그러지면서 여러 겹 겹쳐서 이제 볼륨을 만들기 때문에 안쪽에 근육이 잘 만들어진다고 해도 이게 너무 두툼하게 보여서 안에 있는 근육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은 별로 없지만 뭐 마찬가지로 앞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지방을 좀 가능한 대로 제거하고 피부를 타이트닝 리프팅 열심히 해서 이 구겨진 피부를 조금 펴놓고 얇게 만든다면 안쪽에 있는 근육이 좀 굉장히 잘 보이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사진을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후 사진에서 사실은 큰 변화가 보이지는 않죠. 그 지방 감소분이 별로 많지가 않기 때문에 주로 피부 리프팅 타이팅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사진상에서 보여지는 전후의 변화는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운동을 시작하셔서 근육 형태는 조금 보이시죠? 그런데 이분이 이런 사진을 좀 보내주셨어요. 안쪽에 근육이 많이 있어도 이전 상태로는 보이지 않았던 복근 라인이 굉장히 잘 보여지고 있죠. 본인은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제 동료나 선후배 분들을 제가 권해서 복부 지방흡입을 많이들 하셨어요. 처음에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수술하고 난 다음 직후부터 굉장히 좀 좋아하시죠. 추천할 수 있는 좋은 시술이 되겠습니다. 지방흡입으로 물론 내장 지방이 아닌 피하 지방만이지만 열심히 제거를 해두고 말씀드린 대로 이어서 내장 지방을
본인이 뺄 수 있는 어떤 동기가 되주면은 어떤 삶에 굉장히 큰 의미를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부위별 설명이나 수술 전의 디자인, 수술 과정은 여성 쪽과 동일하니까 이전에 올려드린 여성 쪽 복부 지방흡입 영상을 꼭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실제 수술하는 환자를 디자인하는 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드리고 또 수술하는 과정도 보여드리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의료법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분, 수술하지 않는 분에게, 모델분에게 부탁을 해서 디자인하는 영상을 간단히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분과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시술을 하게 되고요. 역시 수직선을 긋고요. 핀치를 해보면 이분도 피하지방이 상당히 많이 잡히는 것을 볼 수 있죠. 지방흡입으로 효과는 굉장히 좋은 케이스고요. 이분은 내장지방도 많이 있지만 거죽지방만 제거해놔도 볼륨의 감소가 많이 생길 뿐입니다. 윗배 쪽도 지방이 많고요. 자, 디자인을 할 겁니다. 여성분도 마찬가지로 가슴 밑에서부터 바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이분도 이렇게 바로 밑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부분이 약간 좀 꺼져 있는 부분이죠. 누구나 좀 그런데 정도 차이가 있지만 그 부분을 이제 경계선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이렇게 그립니다. 허리가 약간 휘신 분이죠. 그리고 범위를 하고요. 자, 앞복부는 이렇게 시술이 되고 좀만 더 주세요. 자, 옆선을 긋고 차렷해서 허리 라인을 보고요. 이 가슴 부분에서 이쪽이 살짝 들어갔다가 복부 옆구리 비만 때문에 이제 약간 라인이 올라오는데 거기를 경계를 좀 정해서 이제 위쪽으로는 복부 수술 구역은 아니고 등 수술 구역에 이제 포함되고요. 복부 구역이 이제 여기부터 이렇게 라인이 됩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요. 이분은 복부층에 전반적으로 비슷한 정도의 비만이라서 크게 뭐 디테일한 디자인을 따로 할 필요는 없는 분이고요. 자, 뒤돌아주세요. 자, 뒤쪽은 수직선을 긋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엉덩이 틈새 안쪽으로 상처를 하나만 내서 숨겨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뭐 예전에는 이렇게 남자분들 사이즈 큰 분들은 이렇게 상처를 내서 수술했는데 흉터가 굉장히 신경 쓰여서 싫어하셔서 자, 뒤쪽은 등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지방이 여기가 더 많기도 하지만 거죽이 이제 여기에 걸치면서 몰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주요 부위를 할 거고요. 됩니다. 그리고 앞쪽 허리 라인 정한 거에서 이렇게까지는 정리를 해줘야지 허리 라인이 좀 잘 되겠습니다. 주요 제일 튀어나온 부분은 이 부분이 되죠. 그래서 제일 높은 부분 경계를 표시하고요. 자, 이 부분을 가장 열심히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 부위를 또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남자분들이 여기가 많이 신경 쓰 하진 않는데 여성분들에 비해서는 만약에 필요하면 이렇게 추가해서 라인을 좀 내려오면서 수술하게 됩니다. 여성분들은 여기를 꼭 해야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남자분들은 조금 다른데요. 그러니까 이제 상담 전에 상담하면서 범위를 이제 어디까지 할지는 본인 취향이나 상황을 봐서 제가 조언을 드리고 결정은 본인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자분들도 등 수술을 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게 흔치는 않고요. 자, 팔 좀 올리시고요. 살짝 좀 이렇게 팔짱을 끼시고 돌아볼까요? 한 바퀴 삥 돌아봅시다. 네, 이렇게 네.
범위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앞쪽에 필요에 따라서 뭐 좀 추가적인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 오늘 모델분을 하시는 거니까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